네, 안녕하세요. 영국코리아의 코퍼레이션 셰프 김대성 셰프입니다. 오늘은 딜리버리 라자냐라는 주제로 메뉴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자냐가 사실은 라자냐라는 이제 어원 유래는 이제 라자냐는 사실은 이제 그릇, 용기 그런 것들을 냄비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그런 이제 냄비 같은 보울에다가 겹겹이 파스타 면과 재료들을 층층이 쌓아서 오븐에 굽는 요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예전 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위주로 이제 맞춰졌었다면은 요즘에는 1인 위주로 맞춰지는 것만큼 라자냐도 이제 다양의 사기그 큰 네모난 접시에다가 겹겹이 쌓아서 이제 4인분 혹은 5인분 그리고 10인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1인분씩 각각 사기 그릇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사용할 재료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우선은 라구 소스를 끓이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실 라자냐는 만들기가 좀 어려운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맛이 좀 들어가 있는 풍미도 이끌고 맛도 있는 초리조 햄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소스와 크림 소스는 끓여 두었다가 냉장고에 식혀서 되직하게 준비해 둔 상태고요. 되직하니까 아무래도 파스타 면에도 잘 발리고 흡수도 쉽겠죠. 그리고 이제 양파, 그리고 이태리 파슬리, 그리고 시금치와 치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료를 사용할 거고요. 라자냐면은 이제 삶아놓은 상태에서 현재 냉장 보관한 상태이고 이따가 사용할 때 꺼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료 손질부터 하게 되는데요. 양파 먼저 다이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를 썰어주신 다음에 네모 모양으로 다이스를 해주도록 할게요. 다이스가 너무 클 경우에는 면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삐져나오거나 굴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은 사이즈를 작게 잡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똑같이 다이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곱지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상태로 지금 다이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잘 뭉쳐질 수 있게끔 크기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번, 3번 정도 더 칼질을 해주시고요. 이 정도 상태에서 접시에 다시 담아서 양파 손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하는 방법과 간편한 방법을 이제 사용해 드리는 거고요. 원래 전통적인 라자냐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넣는 재료도 다르고요. 그리고 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모양 또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넣고 어떤 모양을 내건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양파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슬리. 파슬리는 봉우리 파슬리가 있고요. 이렇게 잎사귀처럼 이태리 파슬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태리 파슬리가 더 향이 풍부하고 더 프레시한 맛이 좋아서요. 대부분 이태리 요리에서는 이태리 파슬리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얘는 입자가 조금 있게 다져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잘게 다져주시면은 향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컨벡션 오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세서 파슬리가 너무 비중이 낮으면은 금방 날아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자가 듬성듬성 다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충 다져준 파슬리도 접시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리조는 조금 두껍게 슬라이스된 초리조를 사용하는데요. 초리조를 그냥 각각 겹겹이 쌓아서 만들어줘도 좋지만, 이런 좀 두꺼운 초리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칼로 커팅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초리조는 간이 좀 센 편이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넣으면은 모양은 되게 그럴싸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짠맛이 많이 심할 수가 있어서요. 한 번씩 커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이 정도 두께고요. 베이컨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눌러서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 썰어서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힘을 안 줘서 썰게 되면 끝까지 안 썰리는 경향이 있어서요. 이렇게. 양파와 파슬리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입자가 있게 고기의 맛이 조금 더 느껴질 수 있고 씹는 식감이 느껴질 수 있게 이 정도 다이스 크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이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리조에는 이제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조리할 때 있는데요. 좋아서 굉장히 풍부한 맛을 라자냐가 나옵니다. 라구 소스를 끓이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끓여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초리조나 이런 복합적인 맛이 나는 햄을 사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치트키 같은 그런 조리 과정을 스킵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듬성듬성 썰어주시고요. 크림 소스나 그리고 토마토 소스는 미리 끓여오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살짝은 농도가 붙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파스타 면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그대로 접착이 되면서 맛이 더 풍부해지고요. 맛이 조금 덜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재료 준비 끝났고요. 재료 한 번씩만 보여주시면은 저는 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자냐 면은 이렇게 삶아서 미리 준비를 해두었고요. 겹겹이 쌓아놓을 경우에는 라자냐 면끼리 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젖은 면포나 행주 깔아서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고요. 저는 라자냐 면을 깔아주십니다. 이렇게 1인분씩 소분해서 만드는 라자냐는 요즘에 유행하는 배달 시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인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려 놓으셨다가 드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소스를 발라주시고요. 소스가 되게 냉장고에서 조금씩 이제 농도가 나면서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딱 펴서 바를 때 잘 펴 발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라자냐 시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조금 다져놓은 양파, 너무 많이 뿌리시면은 양파에서 수분이 나오면서요 라자냐가 아래쪽은 좀 질척거리는 맛이 날 수가 있어서
조금만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초리조 이렇게 듬성듬성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바삭한 초리조 식감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한번 볶으신 다음에 넣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제 쫄깃한 맛, 쫄깃한 햄이나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무런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썰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들이 잘 붙을 수 있게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게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맛도 당연히 상승이 되고요. 라자냐 윗면과 아랫면이 계속 잘 달라붙고 모양이 유지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피자 맛도 나고요, 파스타 맛도 나고 되게 복합적으로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는 라자냐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면을 깔아주시고 한 번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재료들이 평평하게 눌리면서 더 평평하고 모양이 예쁜 1인분의 라자냐가 탄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만, 너무 과하게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살짝만, 너무 과하게 누르시면 옆으로 재료들이 삐져나오니까요. 살짝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꼭 젖은 면보나 행주를 사용하셔야 라자냐 면 위에 이제 면보가 안 달라붙고요. 이런 식으로 보관이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면에는 당연히 소스가 두 가지니까요. 크림 소스를 발라줄 거고요. 크림 소스는 이제 토마토 소스보다 더 되직하기 때문에 발라지는 게 더 훨씬 간편하고요. 토마토 소스와 초리조의 이런 짠맛, 그리고 토마토의 신맛,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만 느껴지는데 베샤멜 소스나 크림 소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맛들을 좀 중화시켜주고 중간 역할, 연결다리 역할을 해줘서 굉장히 좀 빠지면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유 1과 생크림 1 비율로 끓여주시고요. 후추와 소금 간만 해도 굉장히 맛있는 크림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림 소스에는 시금치는 데쳐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으로 하셔도 무방해요. 저는 이제 딜리버리 라자냐인 만큼 한번 조리가 끝나는 라자냐를 한 번 더 데핀다는 개념으로 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금치를 미리 안 데치고 생으로 익혀준 다음에요. 이거를 뭐 실온에 두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관을 잘 냉장고 보관이나 냉동 보관해 주신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혹은 제가 먹을 양만큼 데펴서 드시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너무 재료들이 삐져나온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성형만 조금만 해주시면은 라자냐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탄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뜯어낸 재료들을 버릴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겹겹이 쌓는 음식이기 때문에 올려주셔서 또 다른 라자냐 면으로 잘 이렇게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자냐 면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도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요. 똑같이 맨 첫 번째 단처럼 토마토 소스 살짝 눌러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면만 이렇게 골고루 잘 발라주시고요. 윗면부터는 조금 대충 둘러주셔도 되는 게 너무 각각 층을 다 잘 이렇게 펴바르면은 소스가 너무 과잉으로 묻어가지고 조금 짜거나 이제 맛이 라자냐 면이나 이런 재료들의 맛은 안 느껴지고 소스 맛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끓으면서 옆으로 다 이제 삐져 나오기 때문에요. 이 정도 이제 조금씩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초리조도 같이 하고요. 순서는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재료도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굉장히 활용 범위가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걸 넣고 싶다고 하시면 다른 걸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또 잘 붙을 수 있게 치즈를 뿌려주고요. 치즈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은 그냥 완전히 굳기 때문에요. 조금씩 뿌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즈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뿌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총 4장으로 적재를 했고요. 누군가에겐 이게 1인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절반을 썰은 게 1인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을, 물기를 제거한 면을 깔아주시고요. 깔아주셨으면은 소스 잘 펴서 발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파, 다진 양파와 초리조 햄, 그리고 치즈를 올려주세요.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냉동을 하셨다가 렌즈에 이제 데펴 드시거나 오븐에 데펴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한번 만들 때 시간이 다소 좀 오래 걸리는 메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데펴 드시면은 굉장히 풍족한 점심 식사 혹은 저녁 식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눌러주고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재료들이 평평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눌러주면서 소스가 완전히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될 경우에는 소스가 굉장히 좀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돼서 소스량을 다음 층에는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 소스, 아니 크림 소스를 발라줄게요. 토마토 소스와 크림 소스 둘 다 만들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한 가지 소스로만 만들어도 라자냐는 굉장히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시금치 올려주고요. 불 너무 삐져나오지만 않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라자냐 면을 쌓아주시면 돼요. 처음에 만드실 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계속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편하고 한 번 만들면은 많이 만들어 가지고 몇 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가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편하십니다. 그리고 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바로바로 서브해서 이제 하시는 방식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맛이고 성인들도 좋아하는 맛이고요. 굉장히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굉장히 맛있는 레시피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을 넣으셔도 맛있고요, 소고기를 넣으셔도 맛있고요, 뭐 다진 육이나 이런 것들 볶아서 같이 토마토 소스랑 버무려 가지고 만드셔 가지고 하셔도 굉장히 맛있는 레시피입니다. 저희 나라 김치찌개처럼 참치를 넣으면 참치 김치찌개, 뭐 돼지고기를 넣으면 돼지 김치찌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라자냐도 어떤 걸 넣든 상관없이 그냥 그 넣는 재료에 따라서 맛과 식감과 모양이 변형되는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가 있는 자리에 치즈를 넣는 이유는 고기에 이제 기름기가 이제 빠져나가고 기름기가 쫙 빠지면서 초리조가 되게 크리스피한 상태가 되거든요. 겉에는 조금 마르고 이제 속은 조금 이제 바삭한 식감을 갖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초리조가 이제 썰어가지고 드실 때 옆으로 이제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로 연결해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모짜렐라 치즈를 넣는 거고요. 맛도 굉장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좋아집니다. 보통 이제 이런 햄과 치즈와 이런 소스가 들어가고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음식은 사실 맛없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윗면까지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해주시면 어느 정도 라자냐가 완성이 됐습니다.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위에다가 이제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후추 조금,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조금만 듬성듬성 쭉 올려주시고요. 윗면이 너무 마를 수 있어서 치즈와 기름과 그리고 후추는 이제 맛과 풍미를 위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다져놓은 파슬리, 베이비 파슬리를 조금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븐의 힘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뿌려주시고요. 뭉치지만 않게 조금 골고루 뿌려주세요. 라자냐 성형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븐을 예열하고 오븐에만 이제 익혀주면은 이 라자냐 완성이고요. 이 상태로 떠서 완성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븐부터 예열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셰프탑 마인드맵스 플러스 버전이고요. 오븐을 켜게 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시는데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시면은 시간, 온도, 습도, 팬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라자냐를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굽고 싶으시다 하시면 팬 스피드 4단계로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라자냐를 한번 데펴 먹는다는 가정하에 조리를 하기 때문에 2단계로 수정을 해줄 거고요. 온도는 180도, 그리고 시간은 6분,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드라이맥시라는 기능이 있어요. 드라이맥시 기능은 챔버 내의 수분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건데요. 저희가 라자냐면에 소스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양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분 함량이 조금 많은 그런 재료들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분기가 나오면서 라자냐가 흐물흐물해지고 되게 약간 자칫 잘못하면은 물에 빠진 라자냐처럼 맛이 조금 물성이 좀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맥시 기능을 활용해서 오늘 라자냐를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은 스마트 프리히팅이라는 기능으로 넘어가고요. 스마트 프리히팅에 대한 기능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마트 프리히팅은 챔버 내에 이제 예열 장치를 자동으로 계산해가지고 예열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180도로 예열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문을 열었을 때 빠져나간 열까지 계산해서 예열을 해주는 똑똑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압수 오븐의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열 온도가 1초에 1도씩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75도, 76도, 77도 이런 식으로 1초에 1도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라자냐를 완성하고 떠줄 때는 이런 스패츌러 같은 이런 거에다가 기름을 조금 소량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떠주시면은 굉장히 잘 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라자냐가 사실은 오븐이 힘이 센 오븐에서 조리를 하면은 겉부분은 살짝 마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른 부분도 되게 바삭하고 되게 맛있는 그런 식감을 주거든요. 저희가 뭐 맛있는 파전이나 김치전을 먹을 때 겉에 이제 바삭한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라자냐도 이제 두릅물, 밀가루로 이제 반죽한 면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겉에는 조금 바삭해지고 속은 이제 치즈나 이런 물성의 소스 그리고 양파, 초종, 햄에 있어 되게 촉촉하고 그런 맛이 있습니다. 지금 120도고요. 예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금방 열이 오고 조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열 스마트 프리히팅이라는 기능을 너무 바쁜 상황이나 빨리 조리를 끝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건너뛰실 수도 있어요. 건너뛰는 거는 여기 보시는 SD 꺼짐, 스마트 프리히팅 꺼짐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꺼지기 때문에요. 시간이 정말 좀 부족하시고 그냥 금방 180도에서 조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스마트 프리히팅 꺼짐을 누르셔가지고 조리를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200도나 220도처럼 좀 고온에서 라자냐를 굽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열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나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용기들을 사기 좀 부담스러우시고 라자냐를 매번 만들어 드실 게 아니라 일회성이나 조금 이제 기분 내려고 만들어 드시려고 하시면은 이런 식의 방법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자냐가 익어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이제 데코가 되어 있는데 맨 위에도 빨간색 부분을 조금 추가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파프리카 가루 이런 것들을 조금만 뿌려주시면은 굉장히 윗면도 예쁜 라자냐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제 180도로 예열했는데요. 188도까지 예열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프리히팅은 열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예열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더 높은, 제가 설정한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예열을 하는 그런 똑똑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열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중간에 이제 띄고요. 180도 이상이 예열이 되었으니까 오븐에 라자냐를 넣고 조리를 하도록 할게요. 라자냐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열풍에 의해서 파슬리나 위에 이제 모짜렐라 치즈가 날아가지 않았어요. 4단계로 하면은 처음에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파슬리나 이제 치즈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좀 단기간에 시간을 좀 줄여서 조리를 하고 싶은 분도 2단계나 이제 1단계로 먼저 이제 겉에를 이제 익혀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마무리 단계 때 4단계로 높여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4단계로 하게 되면은 사실 겉에가 너무 말라서 사실 너무 좀 과자처럼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조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자냐 치즈가 다 녹으면은 라자냐는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자냐가 굉장히 잘 익어가고 있고요. 옆에 뭐 새어나오는 삐져나오는 소스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잘 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리를 완성할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화면이 밝아서 지금 중간에 익어간 라자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어서 보시면은 라자냐가 잘 익어가고 있어요. 중간에 아직 조리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요. 위에 이제 소스랑 이제 치즈가 녹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조리를 하게 되면은 치즈가 완전히 녹으면서 조리가 끝나게 됩니다. 다시 넣어주고 금방 지금 열이 다시 오르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오븐문을 열어서 보여준다고 해서 결과물이 완전 다른 결과물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온도 회복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예열하는 힘도 탁월하고요. 조리되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오븐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꺼내서 라자냐가 잘 익어가고 있다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잘 조리가 되고 있습니다. 치즈가 위에 치즈만 다 녹으면은 조리는 사실상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겉에를 태우듯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옆으로 소스가 삐져나와야 맨 아래에 라자냐 면이 오븐 팬이랑 이제 붙지 않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흘러나와도 걱정이나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잘 컨트롤할 부분은 이제 겉부분이 너무 타지 않게 조리가 돼야 된다는 거. 이제 두 번째는 라자냐 안에 이제 층층이 쌓아놓은 내용물들이
옆으로 너무 많이 삐져나오면은 사실 넣은 거는 이제 뭐 50이라고 치면은 나머지 40은 빠져나와서 나머지 10만 먹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자냐를 만드실 때는 너무 욕심을 안 부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리 종료까지는 2분 30초 정도 남았고요. 2분 30초 후에는 위에 모짜렐라 치즈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녹아서 라자냐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조리가 끝난 라자냐는 말씀드린 것처럼 냉동을 시켜 주셨다가 다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가게에서 라자냐를 이렇게 혼밥족을 위해서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셨다가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데워서 서브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맛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태리 파슬리나 초리조 이런 이국적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또 한식스럽지 않은 그런 외식의 맛을, 양식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리는 1분 정도가 남아서 접시를 깔고 플레이팅 준비를 할게요. 접시는 이렇게 깔아 두었고요. 그라노 바다노 치즈는 제가 직접 갈아도 되지만 미리 갈아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짭짤한 맛도 나고요. 저희가 오늘 소금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후추만 사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즈로 마지막 간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먼저 플레이팅을 해주기 전에 밑에 이제 라자냐가 손님상에 나가서 시간이 좀 지날 경우에는 겉면이 되게 마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 소스 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라자냐를 올려서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이건 이제 소스 눈알집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10초 후에 라자냐를 꺼내고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저가 올리게 되면은 라자냐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라자냐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주고요. 먼저 꺼낸 라자냐는 이쪽으로 빼는 다음에 이쪽으로 꺼낸 라자냐로 플레이팅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잘 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도 라자냐를 꺼내주신 다음에 1인분 양에 맞게 반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썰으실 때 뜨거울 때 썰으시면은 옆으로 다 모든 것들이 좀 새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뜨거울 때 썰지만 조금은 향림 시켜주신 다음에 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단칼에 썰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썰어서 라자냐 내용물을 위에 얹혀주고요. 얹혀주는 라자냐 위에 그러면 바다노 치즈를 이렇게 싹 뿌려주시면은 먹음직스러운 라자냐 1인분 딜리버리 라자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포장 용기에 담으시면은 바로 배달이 가능하겠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럼 바다노 치즈를 마무리로 뿌려주셔서 완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보여주신 라자냐 똑같이 썰어서 완성을 해볼게요. 단면은 이렇게 굉장히 색색으로 네. 이렇게 뭐 지금 썰었는데 도마를 보시면은 삐져나온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색도 전반적으로 많이 고르게 잘 나왔고요. 굉장히 맛있게 조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자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라자냐들은 이제 냉동을 시켜서 보관을 해두셨다가 데워 드셔도 되고요. 냉장에 보관하셨다가 당일날 혹은 다음날까지도 드셔도 됩니다. 라자냐 딜리버리 라자냐 방송을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맛있는 레시피, 이제 혼밥 쪽 위한 레시피나 아니면 업장 레시피,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다량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들을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선보여드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저희 채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